이번 기수가 조금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기수가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남자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혼수녀 캠프 이번 기수 남자분들 호구다, 남자들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기수 남자분들이 진짜 사랑꾼이고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이혼수녀 캠프 마지막 조정이었거든요. 재결합 부부 남자분도 울고, 그리고 무속 부부 남자분도 울고, 여자분들이 우는 건 솔직히 흔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우는 거에는 저는 감흥이 없는데, 이렇게 남자분들이 눈물이 딱 터질 때는 막 그 같이 막 눈물이 맺히고 그래요. 근데 눈물 부분은 좀 남자분이 불쌍하기는 좀 애매하고, 다른 이제 여기 재결합 부부랑 그리고 무속 부부 남자분들은 불쌍하죠. 재결합 부부 남자분은 물론 이 여자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 남자분의 마음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게 참 여자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랬어요. 이게 사랑꾼이 아니라 좀 그랬어. 이게 계속 남자분이 사랑하니까 버티고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그럴까. 한번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별로 그렇게 막 본인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 돌아보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오직 네가 내 인생 망가뜨렸어,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남자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자분이 자기가 불안하면은 상대방이 힘들어해야 안심이 되나봐요. 내가 이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을수록, 남자분이 잘못한 게 없어도 남자분은 계속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이도 사건 여자분 만나기 전에 오이도 갔던 건데, 그거를 지금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놀란 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여자 변호사가 이 여자분한테 위자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 귀책사유가 여자분한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본인이 감당할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빨리 이혼해야겠대. 보통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좀 노력해야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여자 변호사분이 지금 상태로 이혼하면은 당신이 귀책사유가 있고 위자료를 물어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이혼해야겠다고 하는 게, 저는 참 그랬어요. 지금 이 분들이 나이가 50대긴 해도 결혼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여자분이 첫 결혼해서는 2주 만에 뛰쳐나가가지고 2주 만에 가출해서 결혼 기간이 다 합쳐봤자 지금 4개월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결혼 기간이 막 5년 넘어가고 뭐 3년만 넘어가도 정말 좀,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방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말 큰 힘든 일을 겪어야, 그래야 사람이 변할까 말까 해. 근데 여자분은 사실 지금 조정을 받을 때도, 상담 받을 때도 여전히 남자분 탓만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이혼수녀 캠프 나왔다는 것, 이 시작한 것 자체가 이 남자분 혼나게 하려고, 서정훈 씨한테 혼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었대요. 저는 좀 제가 제목에 붙인 것처럼 찝찝한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혼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조정 끝나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찝찝해. 남자분은 하던 대로 뭐 하시면은 문제 없겠지만, 여자분이 과연 변할까? 여자분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거짓말 탐지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혼수녀 캠프. 거짓말 탐지기에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질문한 게 뭐였냐면은, 남편의 여자 지인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냐, 이 질문이었어요. 여자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은 결과는 맞다고 나왔어요. 아니요라고 말한 게 거짓으로 나왔어요. 여자분이 내가 갖지 못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장점을 이 남자분의 여사친, 이 남자분의 여자 지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여자분은 아무런 이 남자분한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계속 신경 쓰고, 뭐 이 남자랑 바람 필까봐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의처증, 의부증, 배우자를 의심하는 대표적인 의부증,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의부증이라는 것도,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병이거든요, 병. 배우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도 계속 이 사람이 상상으로 내 배우자가 바람 폈다, 내 배우자가 여자 지인하고 뭔 짓거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여자분 스스로가 좀 혼자서 지옥색에 살고 있는 거죠. 혼자만 지옥색에 살면 좋은데 이 남자분까지도 괴롭히니까. 오늘도 제가 좀 보면서 웃겼던 게, 꿈속에서 이 남자분하고 남자분의 그 여자 지인분하고 뭐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꿈속에서는 이제 손도 잡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 자꾸 잡돌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런 것까지는 어떡해. 결혼하기
전에 몇 년 전 일을 그 오이도 사건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남자분 못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당신 여자 지인들하고 어떤 문제 있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속 이 남자분을 그걸로 괴롭히니까 과연 이 여자분이 지금 이혼을 안 하겠다고 남자분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가겠나 싶어요. 또 이 남자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게 여자분이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남자분이 이혼 안 할 거라는 걸 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이혼 수용 캠프에서 남자분이 좀 무섭게 단호하게 이혼하겠다 당신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무섭게 보여줬으면은 여자분이 조금 이거 내가 이 사람 그래도 이혼하면 나는 안 돼 못 살아 해서 좀 생각을 바꾸고 변하려고 한 노력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은 여전히 여자분한테 다 퍼주려고 그러고 여자분하고 이혼할 생각이 0%라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여자분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자분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했던 질문은 교회 여자 지인을 이성으로 좋아한 적이 있냐 이 질문이었어요. 남자분은 아니요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진실로 나왔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그 과학적인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맞죠.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자격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나온 것도 맞을 거고. 근데 여자분은 아무리 뭐 그런 주변 사람들이 뭐 당신 배우자 그럴 사람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이 남자분이 이성으로 느낀 적 없다고 한 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자분이 좀 믿어야 되는데 여자분은 계속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이 여자분의 태도를 또 본 것 중에 하나는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 있든 사람들하고 없든 남자분 몸에 손을 대는 거를 아주 쉽게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터치가 아니라 주먹으로 이렇게 땅 때리는 거. 물론 여자분이 때리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전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존중이나 권위를 이제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 그리고 여자분의 이 결혼생활 태도 자체가 네가 나를 힘들게 했고 첫 번째 결혼을 내가 이혼하게 만들었고 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당연히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니까. 이런 포지션으로 계속 결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분이 아무리 그릇이 넓고 이해심이 깊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하고는 여자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리는 거 보고 놀랐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때리는 거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여자분이 저렇게 막 스스럼없이 때리고 남자분한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고 이런 거 보니까 남자분이 그냥 소리만 질렀지 여자분을 위협한다거나 힘으로 뭔가 제압한다거나 여자분이 겁나게 하는 말을 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남자분이 보면 볼수록 진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이 계속 그 뭐 하나에 꽂히면 했던 얘기도 하고 막 몇십 번 몇백 번 똑같이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이틀 3일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벌써 4개월째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볼수록 이 남자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오죽하면은 서정훈 씨가 이 부부들 보고 미친 사랑의 노래래요. 미친 사랑의 노래. 그리고 여자분은 본인 스스로가 성격이 아주 더럽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정훈 씨한테 계속 내가 성질이 더럽나? 저 성질이 안 좋나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나 마나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 부부들 중에 가장 성격이 더러운 출연자가 이 여자분인데 재결합 부부 여자분. 저는 재결합 부부 여자분이 처음에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체구도 작고 안경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약해 보이고 남자분한테 되게 힘들게 남자분이 여자분을 힘들게 하는구나 첫 방송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자분이 너무 악랄하고 남자분은 너무 순댕이야. 남자분이 머리 스타일이 이래서 그런 거지 여자분이 정말 진짜 악랄해요.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고 나서 숙소 와서도 자격지심이라고 한 거에 꽂혀가지고 자격지심이라고 네가 말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이 상하다 내 얘기 좀 들으라 계속 남자분을 또 못 사귀고 오더라고. 남자분을 그냥 웃으려고 그러는데 웃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생활비 외에 4,5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생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생활비 외에. 그러면 좀 정말 대우해주고 당신 최고야. 당신 남나서 어떻게 예쁘겠을까. 당신 너무 사랑해. 당신 정말 수고해. 약간 이런 얘기해줘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자분은 그러질 않아요. 여자분은 항상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여자분이 예민하게 남자분을 괴롭히는 거래요. 병이지 병. 여자분은 진짜 병원 가봐야 돼요. 여자분
여자분이 한창 이제 뭐 예민한 시절, 뭐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가족이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언젠데, 지금도 그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잔치에 올라가지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재산분할할 때 이 부부가 재산이 20 몇 억이래요. 28억인가? 그럼 이제 좀 그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자분은 아직도 그때 당시에 아빠가 회사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막 궁색하게 살았던 거, 거기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남편 저런 사람 만나면 복 받은 건데, 저런 남자 만나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볼수록 잘생겨 보입니다. 마냥 아내를 기여하는 거 보니까 진짜 반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외모도 부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없고 복이 겹습니다. 성격 보통인 여자 만나도 편히 살 남자인데 저 여자 만나가지고 정말 그러게요.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있나 봐요. 여자분은, 그게 이호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자분은 불쌍하지만 복이 있고, 남자분도 뭐라 했는데, 남자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여자분은 불쌍하지만 복이 있다는 얘기가, 여자분의 그런 정신 상태,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지만 이 남자분, 배우자가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여자분의 배우자가 이런 남자라는 게 복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여자분이 아무리 그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정한 사람 만나가지고 생활을 한다면은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 지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남자분을 못 사게 구니까, 이 해피 엔딩이긴 하지만은 되게 찝찝하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은 의부증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저는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여자분이 만약에 경제활동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경제활동 하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크게 낼 것 같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남자분이 퇴근할 때까지 남자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이렇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자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사회생활도 저는 사실 여자분의 이 성향상 별로 그렇게 막 잘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취미활동처럼 내가 나갔다 안 나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벌기 때문에 책임감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사회생활을 안 해도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더 예민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여자분이 뭐 그냥 운동을 하든 다른 취미활동을 하든 공부가 됐든 그런 걸 해가지고 좀 푸셔야지, 사회생활 한다 해가지고 여자분이 뭔가 좋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변호사분이 상담할 때, 지금 네가 계속 남자분을 의심하고 남편을 닥달하는 게 유책 사유가 된다, 그리고 오이도 사건, 결혼 전 얘기인데 계속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남자분 괴롭히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 그것도 귀책 사유가 된다,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폰을 몰래 보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의하에 보는 건 괜찮지만은 몰래 보는 건 유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여자 변호사분이, 이 여자분의 편이긴 해도 여자 변호사분이 냉정하게 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부부 사이 핸드폰 몰래 보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봐봤자 판도의 상자고, 계속 뭔가 이상한 게 나올 때까지 보게 되니까 안 보는 게 낫다,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 보고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구나, 핸드폰 마음대로 보는 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동의 없이 핸드폰 보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동의 없이 봐. 물론 남자분이 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 찔릴 거 없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보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분이 너무 그렇게 막 당연하듯이 보는 거, 그거 정말 문제죠. 안 좋은 거죠. 오늘 변호사 상담에서 여자 변호사분이 지금 상태를 이혼하면 위자료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여자분이 바로 그럼 빨리 이혼하겠다고, 지금 이러다가는 엄청 피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때려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저는 너무 정말 최악으로 별로였어요. 남자분이 잘한 거는 전혀 이건 고려하지 않는 거죠. 남자분이 자기한테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이 남자 말고 다른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잘하겠어요. 남자분이 잘한 거에 대한 공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정말 참 얕으신 분이다, 너무 얕으신 분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한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하고 뭐 매달 얼마씩 주고,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렇게 해봤자 감사하긴커녕 네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나한테 잘못을 했고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자료고, 내가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뭐 너한테 고마울 거 없고 네가 당연히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게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 남자분이 정말 막 계속 웬만한 가정에 생활비만큼 이 여자분한테 생활비 외적으로 돈을 줘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서장훈 씨랑 이호선 교수님, 그런 전문가분들, 그 변호사분들까지도 이 여자분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주면서 혼내주고 그러길 바랬는데, 혼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이게 고부 갈등이랑 그리고 이 남자분이 여자를 쳐다보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가졌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여자분을 완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여자분한테 말까지 걸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같이 등산이나 그런 거 갔을 때도 일부러 다른 여자하고 말도 안 걸고 멀리 떨어져 있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여전히, 그리고 고부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재결합했으면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재결합했는데 왜 또 얘기를 해? 재결합하기 전에 첫 번째 이혼할 때 그때는 고부 갈등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재결합했잖아요. 재결합했다는 게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지만은 그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그 과거 일은 묻고 당신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서약을 한 거나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여자분은 여전히 고부 갈등 얘기 꺼내는 거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심각하다. 고부 갈등 얘기를 또 꺼낼 거였다면은 재결합하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 남자분이 50대니까 어머니가 완전 나이 먹은 할머니일 거 아니에요. 거의 90살, 80살, 90살 된 할머니일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이 여자분하고 살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근처에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드리고, 본인은 이제 이 여자하고 살려고 어머니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여자분이 고부 갈등으로 이제 이 남자랑 이혼하고 싶다고, 이 남자분이 그 여자 쳐다보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게, 저는 이 여자분이 정말 너무 세상을 좀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고장난 것 같이 생겼어요.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었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여자분처럼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남자분 같은 사람 만나게 된다면 고마워하지. 당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맙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나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매달 이렇게 생활비 외에도 용돈 줘서 고마워.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분들의 사고방식인데, 이 여자분은 너무 잘못돼도 잘못됐고 본인의 그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내가 당연히 위자료 명목으로 이렇게, 비록 결혼 생활은 2주밖에 안 됐지만은 위자료 명목으로 4천만 원 넘게 받는 거 당연해. 이런 게 고장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정에서 혼인기간이 짧아가지고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알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여자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 남자 변호사분이 재혼하고 나서 계속 지급한 금액이 4,500이다. 이 4,500을 지급한 것 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2천만 원은 돌려받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죠. 왜냐면은 이 여자분하고 계속 잘 살기 위해서 계속 이 여자분한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돈을 준 거였는데, 생활비는 또 따로 주고, 근데도 이혼을 하자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전에까지는 아니어도 절반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첫 번째 이혼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거래요. 너무 뻔뻔해. 위자료가 4천이 어딨어. 위자료가 맥스로 찍혀도 보통 한 1,500에서 2,000에서 3,000 정도 거예요. 심지어 그게 바람 폈거나 배우자가 나를 때렸어, 아니면 배우자가 나 몰래 범죄를 저질렀어, 뭐 그런 경우에서 위자료가 나오는 거지, 보통은 성격차로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없어요. 위자료 자체가 누구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잘못한 사람이 피해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위자료인데, 이 여자분은 사실 그 정도로 남자분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여자분이 뻔뻔하게 위자료 명목으로 4,500 받았다고 하는 게, 결혼생활 20년도 아니고 결혼생활 2년 한 것도 아니고 2주하고 4,500 받아냈고 그 4,500을 절대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 여자분이 참 지독하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주 살았는데 4,500이면은 여자분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내가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 과도하게 많이 줬다, 이거를 알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특이한 건지 아니면 세상을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당연히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2주밖에 안 살았어도 4,500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참 심각해. 그리고 위자료, 만약에 내가 이 남자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가지고 한 2천만 원 이상 주게 되느니 차라리 죽겠대요. 돈을 돌려주느니 차라리 죽을 거라고. 죽어도 안 준대요. 저는 이 여자분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인데도, 그런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어릴 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힘들어. 쉽지 않아. 아무리 남자분이 성격이 좋고 그릇이 넓고 그래도 이런 여자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 2천만 원, 솔직히 이 여자분이 한 것도 없는데 이 남자분이 재결합 해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 4,5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천만 원 돌려주는 게 싫어서,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2천만 원 돌려주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죽겠다, 죽어도 안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은 남자분을 사랑하는 게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덩거리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남자분이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돈이라도 이렇게 내가 모아놔야 돼. 내가 혼자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혼자 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을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나를 이제 인생 꼬이게 했고 나한테 정서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계속 이 남자한테 내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여자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위원장 판사님이잖아요. 판사님도 여자분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기가 막혀 했어요. 위자료라고 얘기하니까 4,500만 원이. 남자가 위자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변호사분들하고 서정훈 씨도 오히려 남자분이 위자료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무속 부부, 나는 오히려 이분이 신들린 줄 알았다, 서정훈 씨가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정훈 씨가 이 둘이 싸울 때 들었어요. 이 둘이 싸울 때 그 밤에 서정훈 씨가 그 같은 건물에 있었어가지고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걸 싸우거든요. 이 남자분이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계속 우기면서, 당신이 왜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당신이 왜 내가 말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 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지 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자분이 오히려 남자분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해요. 위자료 1,000만 원. 원래는 억대로 요구하고 싶었는데 여자 변호사분이 현실적으로 위자료 어느 정도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이렇게 좀 정한 거더라고. 결혼 생활이 1년도 안 되면은 정말 막 심각한 폭력, 그리고 외도, 바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위자료 같은 거 안 나와요. 그냥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하거나 뭐 심지어 소송이혼을 한다 쳐도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없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안 나와. 근데 또 결혼 생활 4개월도 안 해놓고 위자료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여자분 진짜 뻔뻔하다, 너무 참 뻔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여자분이 다 같이 조정위원장까지 있는 조정실에서 남자분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매일 영상통화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뭘 먹는지 항상 보여달라고 한대요. 거의 뭐 미저리급이에요, 미저리급. 남자분이 일하는 거고 남자분이 종교활동 하는 거고 그런 건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점심은 혼자 먹는지 둘이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뭘 먹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한대. 체크를. 이 남자분이 생긴 건 되게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런 남자가 어딨어? 그걸 또 보여준대요, 여자분이 요구하면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 왜 그렇게 남자분을 못사게 굴고 다 체크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은 그냥 남자분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조정위원장이 따끔하게 한 소리 하십니다. 궁금해하는 거랑 의심하는 거랑 다르다고. 여자분은 사실 남자분이 의심스러워가지고 계속 영상통화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자 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러냐고 또 서장훈 씨가 지적하니까, 여자 지인과의 문제는 내가 꿈에서 여자 지인하고 내 남편이 그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계속 남자분을 못사게 굳은 거래요, 남편을. 그리고 오이도 내 남편이 그 여사친들하고 오이도를 갔다 왔었는데 그 오이도를 나를 데리고 오이도 갔었다. 그게 너무 괘씸하다. 새로운 데를 데려가야지 왜 오이도를 또 데려가냐. 나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내 남편은 나하고 처음이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나하고 처음이길 바란대. 이 남자분이 나이가 50대인데 어떻게 처음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 다녔겠다. 나이가 지금 반백살이 넘었는데. 이효선 상담사가 여자분은 내가 이렇게 남편을 들들볶고 난리쳐도 나를 안 떠나네 이러면서 그걸 즐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계속 시험하고 안 떠나면 안심하고. 유기불화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담 받고 치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유기불화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고 상담받고 그런 거를 안 한다면 결혼을 안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여자분이 남자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했다고 보면은 이게 좋아하는 건지 무서운 건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바꿔서 만약에 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한테 이 여자가 하는 것처럼 했다고 쳤을 때 그건 상당히 무섭죠. 그거는 집착이죠, 집착. 남자도 첫 연애 같기도 한데요. 아니면 전 여친들이랑 비교하게 될 거고 정뚝 떨어질 텐데, 저는 남자분이 나이가 50이 넘는데 첫 연애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분이 돈도 잘 벌잖아요.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첫 연애일 리가 있을까요?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의 배우자가 첫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모쏠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남자 모쏠들은 이 여자분 감당 못해요. 오히려 지금의 남편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났고 어떤 사람과 연애해봤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들 덕분에 이렇게 지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건데, 이 여자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려고 그러고 모태솔로이길 바라고 나 말고 아무 여자하고도 아무런 경험도 없길 바라고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짧은 거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지금 현재 50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했나?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딱 그럴 나이인데, 하필이면은 이런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살게 돼가지고 여자분이 아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 보지도 못하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막 20억이 넘으면 뭐예요? 솔직히 20억이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해? 하루하루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지옥처럼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하고의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주 못 봐요. 부모님도 자주 볼 수가 없어. 찾아뵈려면 여자분 눈치 보게 되고, 여자분은 여전히 시어머니랑 안 좋고 시댁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결혼 지금 생활 중에 이제 다시 재결합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기본적인 도리를 하면서 한다면은 남자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 여전히 남자분이 자기 엄마 보러 가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여자분이 시어머니를 뵙지도 않고 이러면은, 만약에 이 남자분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후에는 이 여자분하고 관계를 바로 끊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남자분은 여자분이 그 조종실에서도 계속 막 제잘제잘 쏘아붙이고 그러는데 그냥 여자분 되게 귀엽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위자료를 그렇게 2천만 원 달라고 한 것도 어차피 2천만 원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나랑 살자, 그런 의미로 요구한 것 같아요. 여자 행동 보면은 시어머니가 잘못 있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의, 물론 여사친들이 별로죠. 근데 여사친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 그냥 안부 묻고 인사하는 정도, 그것도 여자분이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저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자분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그렇게 여자분의 가출로 2주 만에, 여자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분이. 오늘 조정이 끝나고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잘 살자고 하면서 꽃을 준비해서 선물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우셨는데,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우셨는데, 저는 좀 그래요. 여자분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혼 수녀 캠프라는 경험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뿌니님, 이거 되게 일리 있는 얘기다. 이 남자분의 여사친들도 이 여자가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안 엮이려고 여자랑 거리 두는 것 같다고.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돼. 그 여자들이 이 여자한테, 이 남자분의 여사친들이 이 여자를 거리를 두고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다 이 여자가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항상 밥 먹거나 뭐 할 때마다 영상통화 시키고 계속 전화하고, 전화가 막 수십 통 수백 통이 오는데 당연히 이 여자 이상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 남자분이 가진 거는 이제 돈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분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정함도 있고 이해심도 넓고. 근데 재결합 당시에 이 여자분한테 현금 2억을 약속했대요. 재결합해주면 2억을 주겠다고. 이 여자분이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결합해주면 2억을 준다고 약속했었대. 참, 여자분은 복이야. 배우자 복이 있어. 전 여자지만 진짜 저 여자분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던데 남자가 보살이다 싶었어요. 저 정도인데 귀여워하고 계속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남자분도 대단하다, 희한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번에 친구 없다는 말에도 긁혀서 계속 그 말만 난리치면서 반복하더니 이번엔 서정우 씨가 보통 성격 아니라고 했지 성질이 더럽다는 말 안 했는데 말을 멋대로 해석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분 질문이 자격지심, 남자분의 여사친들한테 자격지심이 있냐, 이 질문이었는데 그 자격지심에 꽂혀가지고, 그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능이 낮을수록 맥락보다 단어에 집착한대요. 왜 이렇게 단어에 집착해? 그럴수록 자격지심이 있어 보이고 그럴수록 성질이 나빠 보이는데, 어떤 여자분 특이해요. 그리고 이런 여자분을 재결합할 때 내가 2억을 줄 테니까 재결합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이 남자분도 대단하고. 근데 정말 저는 이 여자분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면은 잘해줘야지. 이 남자가 나를 버릴 것 같으면은 버리지 말라고 잘해줘야지. 오히려 지금 나 빨리 버려달라고
살라고 지금 기를 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분이 하는 행동들은. 정말 이 남자분은 이호선 교수님이 말한 대로 마음 먹으면은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계속 이 여자분하고 재결합까지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야지. 전생에 현 남편을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있나 부러워요. 제가 저런 남편 만났으면 떠받 떨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남자분 혼자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고부 갈등도 그 시어머니 그 분가해가지고 해결해 줬잖아. 남자분 혼자밖에 없어. 저는 남자분이 이렇게 심각한 이 여자분에 대해서도 뭘 해도 다 귀엽게 보고 이혼하지 않고 그러는 것도 그거 역시도 저는 또 다른 결이 다른 집착이지 않을까요? 방송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자가 생길까봐 더 집착하고 불안함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자분들 나는 솔로만 하더라도 나는 솔로 출연자들한테 DM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여자든 남자든. 이번에 방송 보고 이 남자분은 그리고 아이도 없잖아요. 충분히 DM이나 이런 연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게 되면 여자분이 또 불안해하고 불안하면 또 남자분 못 살게 굴고 불안하니까 또 꿈꾸면은 꿈꾼 거 같고 또 남자분 못 살게 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남자들이 돈을 벌면은 모으지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남자분은 지금 돈이 20억이 넘게 재산이 있잖아요. 전 진짜 대단하다 생각. 그리고 부자인분들 있잖아. 부자인분들은 약간 이런 외모인 분들이 많더라. 관상이라 해야 되나? 비슷하게 생겼어.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는 20억 자산가라는 거. 돈을 벌면 막 쓸데없는 데다가 써버리고 차를 사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취미활동에다 써버리든 유흥이나 도박 이런 데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차곡차곡 잘 모으고 그랬다는 건데 이 남자분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사는 것도 대단하고